네, 2부는 끝절 편지 시간입니다. 유비님, 끝절 편지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네, 끝절이란 그리스도인들이 쩔쩔 매는 문제, 그래서 어쩔이란 뜻이에요. 고민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다양한 고민, 사연을 팟빵 게시판이나 카카오 플러스 친구 혹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사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예술가입니다. 비스너리 말은 어디서 참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도대체 이게 왜 선교적 대안이라는 건가요? 네, 비즈너리 사역이 이 시대의 선교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진지한 문제를 질문해 주셨는데요. 신비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방금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라고 질문한 것은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세계 선교계 또는 한국 선교계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죠. 그럼 선교에 있어서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있나요? 네, 선교에는 지금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가장 표피적인 것은 수많은 선교적 활동을 하고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지만 세계 선교계 어디도 하나님 나라의 큰 변혁을 이룬 곳이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많은 매출이 있지만 순이익이 별로 없는 같은 사업 같은 것이죠. 두 번째는 선교지가 꼭 필요한 것과 선교사들이 제공한 것 사이에 배반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을 생각해 보면 중국 정부는 21세기 정신문명 부재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중국을 새롭게 변화시켜 볼까 해서 대안을 모색하면서 그 중요한 대안 중에 하나가 기독교 교리가 없는 윤리, 그것을 대안으로 탐색하고 그것을 위해서 교수들을 파견해서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 한국에서 파송된 중국 선교사들의 대부분의 사역을 보면 기독교적인 삶이 없는 기독교적인 교리, 신앙 지식들을 전달해 왔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중국 정부가 볼 때는 한국 선교사들이 중국 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 선교사들을 추출해내는, 추방해내는 그러한 오늘의 현실을 맞이하게 된 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한국 선교교회는 전방 개척 사역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전방도 제대로 개척을 못했는데 한국 교회가 괴멸되는 같은, 후방이 자멸하는 같은 이러한 불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되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외면하는 복음이라는 상품을 해외 수출하는 같은 역기능적인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전향적이고 총체적으로 응대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신앙과 삶의 통합성을 이루는 비즈너리 사역이 한 대안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실제로 선교사들이 중국에 많이 파견이 됐지만 어떤 본이 되는 삶이나 실질적인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 성경적인 지식이나 교리만 전달이 됐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까지 극단화시켜서 말씀드리기에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일 때 애써 전달하려고 했던 것은 기독교적인 삶이 아니라 지식과 교리들이 많았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전략적인 관점에서의 이러한 설명일 뿐만 아니라, 그러나 사실 비즈너리 사역은 그보다도 훨씬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가장 중심되는 명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셨던 분이십니다. 즉 뭐냐 하면 진리, 지식과 삶이 일체되는 것, 그리고 사람들과 같아져서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하신 것이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정신을 쫓아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것이 선교의 명제인데 이것을 가장 잘 담아내는 것이 뭘까 생각할 때 그것은 비즈너리로서 살아가고 사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그 비즈너리로 살아야 되는 이유, 네. 또 이것이 정말 대안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어떤 교리나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실제로 해보는 것, 네. 정말 비즈너리로 살아보는 것 강추합니다. 네. 강추하시는군요.
네, 그럼 두 번째 고민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선교에 관심이 많은 30대 직장인입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 선교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고 있어요. 직장인으로서 돈을 벌어서 선교 후원에 쓰는 것이 저의 비전이라고 생각해왔어요. 그런데 한 번씩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한계가 느껴지기도 해요. 얼마나 더 열심히 벌어서 어디까지 도와야 하는 걸까요? 네, 굉장히 힘들어 보이시는 사연이었는데요. 신비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방금 질문하신 분은 자신이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사회생활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도와왔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또 언제까지 도와야 하는 그런 한계성을 드러내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한 장면이 떠오르네요. 제가 2010년 런던 세계선교대회에 네. 집회를 하러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을 때 네. 한 고급 사양의 벤츠를 끌고 저를 픽업하러 오신 사업가가 계셨어요. 네. 그럼 굉장히 중요한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그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자기 회사 일도 바쁘고 한데 그 모든 회사 일을 직원들에게 맡기고 저를 픽업하러 왔고 자기는 짬나는 대로 직장을 직원들에게 맡겨놓고 아프리카나 중동에 가서 선교사들을 돕는 일을 한다면서 네. 저에게 굉장히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랬어요. 사장님, 앞으로 선교사 돕는 일을 그만하세요. 그랬어요. 네. 하나님이 누구 사장님 보고 선교사를 도우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도우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사장님 보고 직접 그걸 하라고 말씀하셨죠. 아, 돕는다는 것은 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네. 그러나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각자의 일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인식의 전환이 아마 이러한 질문 앞에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근본적인 답을 해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도 돕는다는 생각 그런 걸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내 일로 감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게 되네요. 유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신비님께서 그 전에 말씀하신 어떤 신앙의 소비자에서 신앙의 생산자가 되라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나는데 저도 그냥 직장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돈 벌어서 네. 그냥 11조 잘 내고 헌금하고 궁금하고. 그렇게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 네. 그러면 저는 제 일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어떤 선교니 이런 부분들은 그냥 딴 데 맡기는 일이라 생각했는데 헌금한다. 네, 헌금으로 끝낸다. 네. 근데 신비님 말씀처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 일이 바로 우리 일이 돼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이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네요. 글절 편지 사연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팟빵 게시판과 카카오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다양한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유비님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함께 이야기 나누신 소감 어떠셨어요? 네, 오늘 첫 시간이었지만 그동안 우리 신비님을 강연장에서 강의로만 듣다가 강의로만. 네. 옆에서 이렇게 직접 대화체로 질문하면서 질문하고 바로 답해주고 네. 좋습니다. 자동 자판기 좋네요. 네, 바로 누르면 나온다. 네. 네, 굉장히 좋습니다. 좋았습니다. 예. 네네네. 신비님 오늘 비즈너리 팟캐스트 똑바똑바 첫 시간에 비즈너리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나요? 네, 오늘 처음이라 좀 긴장되기도 하고 버벅대기도 했지만 제가 평생을 추구한 이 비즈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대가 됩니다. 네, 저도 가까이서 말씀 들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두 분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비즈너리 팟캐스트 똑바똑바 똑똑한 바보들아 똑바로 바라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Why 비즈너리라는 주제로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볼게요. 감사합니다.